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자, 오늘 이번 순서에서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당장 기자회견을 예. 1년이 넘었죠. 370일인가 만에 했다고 하는데 네. 기자회견을 너무 안 하신다. 국민과의 소통을 너무 소홀히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자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이 네. 옳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저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지 않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현실 인식이나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계신다. 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네.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어제 신년사에서도 그 말씀이 예, 잠시 예. 있었고 어저께도 있었는데 어저께는 잘못했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딱 하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 부동산 문제도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그랬지, 작년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예. 과열 현상을 보이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상황을 악화시킬 때 악화시켜서 이제 아무로 치면 거의 말기까지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 말씀을 드리면 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예. 서울을 기준해서 보면 집이 평균값 지금 10억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이 봉급 생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부부 다 벌어서 아낀다 하더라도 500만 원 저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텐데 5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에 6천만 원이고 예. 10년 하면 6억밖에 안 되고요. 20년 해도 12억인데요. 12억밖에 안 되는데 20년 모은 다음에도 집 한 채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예. 이런 절망적 상황인데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보면 그냥 했던 재탕 삼탕들 얘기일 뿐더러 아직 말로만 혁신적인 대책, 빠른 공급, 특단의 대책 그러시는데 그게 벌써 부동산 문제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아직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놓을 때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예. 그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 사유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었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다 시중에. 네네, 또 금리가 낮다. 예, 예. 세대수가 증가했다고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늘어난 거 이제 아셨습니까? 저금리인 걸 이제 아셨습니까? 세대수가 증가한다. 1인 세대가 증가하는 걸 이제 아셨습니까? 벌써 언제부터 이런데요. 벌써부터 예측되었던 이고 그것을 다 예측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게 계속 올라왔지만 특별히 폭등한 게 작년 7월부터입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게 폭등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 엉터리법을 강행 처리해서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연끌해가지고 온갖 저금을 다 해약을 하고 빚을 얻어서 주택에 이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교란돼 버린 거죠. 마구 사러 들어오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집값이 올라가죠.
거기다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놓으니 전세값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죠.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히 사실상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원인이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아니 유용성 풍부해졌다 저겁니다 세대수가 증가했다. 아니 그것도 예측 못하고 정책을 세웠다 그러면 자격이 없죠 지도자로서요. 그러면 그 설 전에 그 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부에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신 것이 김현미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 경질한 것인데 예. 이거는 최악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할 것이 뻔한 사람을 장관을 시켰다. 이것이 시장이 받고 있는 신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더더욱 더 경색이 되는 거죠.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작년 11월 달에 한 발언인데요. 예. 그것도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동했을 것이다. 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도 확실한 전세 해결 대책이 없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몇 달 사이에 무슨 대책을 획기적 대책을 세우고 특단적인 뭐 대책을 세우겠다는지 기대를 해서 정말 됐으면 제발 좋겠습니다만 네. 또 한 번 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예. 또 국민에게 또 그냥 희망 고문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 사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면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재판 결과를 뭐 부정한 사면 요구 용납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먼저 사면을 하신 야당 쪽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촉구했던 것인데 결국은 뭐 일단 당분간 안 되게 됐습니다. 이 사면 얘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당에서 단 한 번도 이 사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금년 1월 1일 정초에 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신 사실입니다. 예, 제안은 했지만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우리 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사면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공식 발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이낙연 그 대표가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자기들 스스로 거의 사면하자고 제안을 해놔놓고 자기들 스스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그런 다음에 뭐 그걸 재판 결과 어떤 뭐 용서를 구해야 된다든가 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매우 모욕적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뭐 선물 줄까 그러다가 그 대신 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러시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이 여권이 가지고 노는 뭐 바둑판에 바둑할 수준도 아니고요. 매우 모욕적이고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뭐 이후에 또 그 대통령이 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어떤 그거를 고민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그래도 넌지시 비쳤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임기 안에는 좀 어떤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뭐 글쎄 저는 그 대통령 본인 스스로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 점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사면 문제는 여당 스스로가 필요해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냥 공짜 선물로 내놓으신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했다가 그 친문 그 극렬 세력들이 반대한다고 생각되니까 발을 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뭐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사면론이 다시 또 뭐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저께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통령의 참모진이라고 한다면 3월
3월 1일, 3일절에 사면하도록 건의하겠다. 제 예.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대통령의 판단사항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의견인 것이고요. 예. 그동안 지금 국민 정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공감대 말씀하시던데 아니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 과정에서 네.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국민 공감대 정서 어떻게 고려했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할 때 한번 보세요.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온갖 비리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유죄 판결이 이미 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형태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이 정권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입을 다물고 뒤에 숨어 있다가 또 자신들이 여러 가지 입장 난처할 때는 국민 정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 예.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여기를 넣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 의원님 저 외통위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것 좀 여쭤봐야겠어요. 한반도 안보 구상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답방 얘기도 좀 했고요. 이게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밝힌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그 대화 의지라든지 이런 그 의견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인식을 보고 참 큰일이다. 이게 정말 나라의 안전 보장이 과연 어떻게 유지될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동안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작년에 폭파했습니다. 그냥 폭약을 설치를 해서 고의로 폭발을 시켰죠.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실종되었다가 거기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외당한 일까지 있었는데 진상조사단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런 방구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 요구에 응한 의사가 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는 대통령이 단 한 번 진상조사단을 하자고 말한 다음에는 한 번도 촉구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 김여정이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해서 특등머저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의 관계자는 이건 대화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을 하고 며칠 전에도 열병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핵무기들 새롭게 개발된 신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시하면서 자기들 과시를 했고 심지어 이번에 얼마 전에는 그 공산당 대회에서 전술 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전술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을 상대로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미사일도 개발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성 장거리 초장거리 방사정포를 이미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한결같이 전쟁을 위한 대비에 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핵무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말로 자신들은 핵무기 개발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이미 선언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그에 대한 경고를 해야죠. 왜 아니 그러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어야 되지 대화 과정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켰느냐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대화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우리의 군사훈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협의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실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면서. 대부분 축소를 하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군사훈련이요.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니 대한민국의 평화가 김정은이 말 한마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야 우리 국민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방금 말씀하신 김여정 부부장이 뭐 특등 버저리라고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저번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할 때 윤 의원은 뭐 이게 그냥 그대로 강한 표현 이것만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뜻이 담긴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아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북한 말이 맞죠.
그런 방식의 지금까지 했던 내재적 접근법이 엉터리였고 결국 그것이 핵무기 무장을 더 강화시켜왔고 북한의 세습 체제를 정당화시켜왔고 북한의 인권을 말살시켜온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 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똑같은 방식인데요. 아니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를 하는 것 때문에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 봐주자는 겁니다. 예. 특정 모질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당국에 대해서 특정 모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 대화하자는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 한국말을 새로 배우셔야 되는 건지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그대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이 선고 나오자마자 또 사면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 뭐 사면과 전직 대통령 그 사면이 이 시점 자체가 뭐 이를테면은 어느 시점인가 이제 재보궐선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이재용 부회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네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또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네네.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예. 그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치가 네네. 왜 자꾸 경제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네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